원기둥 좌표계로 나타낸 삼중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직교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을 배웠었는데요. 이 절에서는 새로운 좌표계로서 원기둥 좌표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또한 새로운 좌표계로서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과 이 다음 절은 삼중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좌표계입니다. 따라서 이 절과 이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더 자세하게 학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원기둥 좌표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극좌표계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좌표계를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것이 바로 원기둥 좌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습 삼아 극좌표계를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좌표 평면상에 한 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로 표시를 하고요. 양의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를 플러스 세타,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를 마이너스 세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점으로부터 그 거리를 X, 즉 순서상의 제1성분, 그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우리는 순서상의 제2성분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이미 우리한테 익숙한 극좌표계 표현입니다.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에 1:1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는 삼각비를 적용하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알 수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Y는 R 사인 세타로 표시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 이런 대응관계뿐만 아니라 다음 같은 관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됐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R 세타 좌표계가 주어지면 XY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한 XY 좌표계가 주어지면 R 세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식도 다시 한번 쓰면 R은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지만 플러스 루트만 생각한다면 다음같이 쓸 수 있죠. R은 이퀄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에 1:1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이와 같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으로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공간상에 한 점 P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점을 XY 평면에 정상을 내려보도록 하죠. XY 평면에 정상을 내린 이 점을 편의상 Q라 놓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살을 내려다보면 여기는 XY 평면이죠. XY 평면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점 Q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극좌표계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R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이 점 Q까지의 거리, 여기가 Q가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양의 X축이고 여기가 양의 Y축이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이 Q점까지의 거리를 R로 보고 양의 X축으로부터 노란색 선분까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 점 Q를 R과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과 세타로 표시하는데요. 이 R과 세타가 방금 전까지 우리가 복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극좌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세 번째 성분은 0이라 표시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여기 보다시피 수선의 발을 했으니까 이거 직각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간상으로 Z만큼 위로 올려버린 거죠. 이 점을 그대로 Z만큼 올려서 표시한 것이 R, 세타, Z인데요. 이와 같이 R과 세타와 Z 이 세 개의 문자로 표시되는 좌표계가 있다면 이 좌표계를 원기둥 좌표계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기둥 좌표계라고 표현하게 됐냐면은 마치 원기둥이 이렇게 있더라 볼까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주어진 원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 봤을 때 원기둥 표면상에 한 점이 있더라 볼까요? 원기둥 표면상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에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면
요 점이 바로 Q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Q로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점 Q까지의 XY 평면상의 직선거리를 R로 볼 것이고 양의 수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PQ 선분의 수직거리는 Z라 놓겠습니다. 이와 같이 색분필로 표시했던 R과 세타 그리고 Z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이 좌표계 R, 세타, Z는 마치 원기둥 표면상에 있는 점을 표현한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원기둥 좌표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에 1:1 대응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직교좌표계와 원기둥 좌표계도 1:1 대응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간상에 있는 한 점을 표시할 때 직교좌표계에서는 XYZ를 사용했었죠. 자, 근데 이 XYZ 대신에 R, 세타, Z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요. 이 입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이 점을 R, 세타, Z로 표시하지 않고 만약에 X, Y, Z로 표시했다면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점 Q는 X, Y, 0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즉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이 점 Q는 R, 세타, 제로로도 표시할 수 있겠지만 X, Y, 0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군요.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 나타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라는 뜻이니까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에 정확하게 1:1 대응관계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좌표계와 원기둥좌표계 사이에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X는 여전히 R 코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고요. Y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직교좌표계의 Z는 이 Z는 정확하게 원기둥좌표계의 Z와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색깔로 표시했으니까 편의상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직교좌표계의 Z가 원기둥좌표계의 Z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세 번째 성분은 같은 좌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XYZ를 각각 R, 세타, Z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원기둥좌표계의 성분은 R과 세타와 Z로 되어 있어요. R, 세타, Z입니다. 여기서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이 노란색 R과 그리고 빨간색 세타 그리고 파란색 Z를 각각 직교좌표계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R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사이 1:1 대응관계로부터 R은 이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래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 세타는 여기 있어요. 아크 탄젠트 X분의 Y입니다. 아크 탄젠트 X분의 Y가 됐어요. 그리고 Z는 곧 Z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직교좌표계와 원기둥좌표계 그리고 원기둥좌표계와 직교좌표계 사이에 1:1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R, 세타 그리고 Z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좌표계를 우리는 원기둥좌표계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좌표계는 보다시피 3차 공간상의 어떤 점을 R, 세타, Z로 표시를 하고 이때 점 P를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린 것을 즉 P의 사형이 되는 점을 Q라 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점의 극좌표 표현은 R, 세타, 제로죠. 그리고 Z는 XY 평면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니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좌표계를 우리는 보다시피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원기둥 좌표계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이런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기둥 좌표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관련된 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순서상은요. 제1성분은 R, 제2성분은 세타, 제3성분은 Z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R, 세타, Z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기둥 좌표계에서 여기가 R이 되고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Z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의 위치를 그리고 직교좌표계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직교좌표계의 위치를 직교좌표계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R, 세타, Z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X, Y, Z를 찾을 수 있는데요. Z는 곧 Z와 같으니까 직교좌표계의 Z 그대로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니까 R은 2가 되죠. 그리고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Y는 R 사인 세타니까 R은 2가 되고 사인 3분의 2파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선 코사인 3분의 2 파이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분의 파이의 짝수배가 파이잖아요. 2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되고 요것은 2, 4분면 각이에요. 파이에서 3분의 8 빼니까 2, 4분면이죠. 2, 4분면에서 원래함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입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사인 3분의 2 파이를 계산해야 되죠. 사인 3분의 2 파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3분의 3에서 3분의 1 뺐으니까 3분의 2 파이가 됐죠. 그리고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될 것이고 3분의 파이 그대로 쓰고요. 얘도 2, 4분면각 원래함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분의 루트 3이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주어진 식을 다 계산해 보니까 코사인 3분의 2 파이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 값을 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사인 3분의 2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루트 3이 돼서요. 따라서 직교좌표기에서 그 점의 좌표를 x, y, z로 표시한다면 그 점은 x가 마이너스 1, y가 루트 3, z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 점의 위치를 직접 원기둥좌표기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즉 대략 이 그림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x가 마이너스니까 저 뒷부분, 이 칠판 뒷부분이 x좌표가 음이에요. 그리고 y좌표가 루트 3 정도 오고요. z좌표 1이니까 요 정도 위치에 있겠네요. 칠판 뒷부분에 요 정도 높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B번 문제를 풀도록 하죠. 직교좌표계가 이와 같이 주어지는 점을 원기둥좌표계로 바꿔서 표시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직교좌표계를 원기둥좌표계로 바꿔봅니다. x, y, z죠. 그 원기둥좌표계는 여기 나와 있어요. r 세타 z예요.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r은 이퀄 루트 x의 제곱 3, 3, 9 플러스 y의 제곱 9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2 곱하기 9가 됐죠. 그러면 3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는 여기 보다시피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계산합니다. 아크 탄젠트 x가 3,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극좌표와 똑같잖아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r세타까지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양변에 탄젠트를 취하면은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탄젠트가 x분의 y잖아요. 여기 잘 보면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직접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3,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요 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각은 시계 방향으로 재면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 잰다면은 이 각 세타는 4분의 7 파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세타 값을 그 4분의 7 파이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4분의 7 파이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것은 다 계산하니까 4분의 7 파이가 되는데 이 세타는 몇 바퀴든 회전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2n 파이라 표시를 하도록 하죠. 이때는 정수입니다. 몇 바퀴든 회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r세타 그리고 z를 표시해야 되겠죠. 자, z는 직교좌표계 z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 같이 됐어요. 원기둥 좌표계를 표시하시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r세타 z를 여기서 표시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3루트 2와 그리고 4분의 7 파이 플러스 2n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얘는 정수입니다. 자, 이제 원기둥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직교좌표계를 원기둥좌표계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이 대응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예제 2번을 통해서 원기둥 좌표계에서 주어지는 이 방정식의 공면을 설명하시라는 얘기니까 어떤 그림인지를 말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그림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 좌표계에서 Z는 이퀄 R이죠. 원기둥 좌표계를 잘 보면 Z 이퀄 R이라 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랑 같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직교 좌표계가 익숙하니까 직교 좌표계로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Z는 이퀄 R을 다시 한번 써보면 Z는 직교 좌표계의 Z하고 원기둥 좌표계의 Z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퀄 R이라는 것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Z 이퀄 R로 표시되는 이 식은 원뿔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뿔면이에요. 즉, 이 식은 Z 이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바깥에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반 위쪽으로 가는 원뿔이에요. XY가 0일 때 Z가 0이니까 여길 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원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원뿔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Z 이퀄 R은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 Z의 제곱은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돼서 이 경우라면은 Z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라면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생기는 이런 원뿔을 말합니다. 얘가 Z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이쪽이 바로 얘가 Z는 이퀄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은 제곱이 되기 전에 있는 방정식이라서 정확하게는 이 노란색 원뿔 하나만 나타냅니다. 이 아래쪽은 제곱을 하면 아래쪽도 나타나지만 이 그림상으로는 아래는 나타나지 않고요. 위만 있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그림을 제곱을 해서 그림을 위아래를 다 그려놨는데요. 그냥 이 방정식 자체만 놓고 본다면 XY 평면 위쪽에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원뿔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기둥 좌표계로 주어졌을 때 보다시피 이런 대응관계를 잘 이용하면 직교좌표계로 바꿔서 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직교좌표계가 우리한테 익숙하니까요. 직교좌표계로 바꿔보면 대략 어떤 도형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다음 같은 그림을 보면서 삼중적분의 계산 순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공간상에 떠있는 공간 입체가 다음같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입체를 E라 놓겠습니다. 이 입체 영역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략 다음 같은 모양이라고 보겠습니다. X, Y, Z 좌표계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그림을 잘 보면 바닥에 있는 이 D는 그림자 영역은 이 입체의 그림자 영역입니다. 이 그림자 영역은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XY 점들은 이 그림자 영역 D, 이 공면의 그림자예요. 수직 그림자, 정상되는 그림자 영역 안에 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Z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아래 공면이 Z 이퀄 U1XY로 되어 있고 위의 공면이 Z 이퀄 U2XY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교좌표를 표시한다면 U1XY보다 크나고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을 따지는 거예요. U2XY를 빠져나옵니다. 즉 들어가는 면은 U1XY를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면은 U2XY를 빠져나옵니다. 인, 아웃을 표시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직교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표시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 정의되는 삼변수 함수에 대한 우리가 삼중적분의 기호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입체 영역 이상에서 정의된 어떤 삼변수 함수를 적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거에 Z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직교좌표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하게 그림자 영역 D상에서 그리고 얘를 먼저 적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Z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A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테그랄 이제 Z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들어가는 면은 U1XY고요. 나오는 면은 U2XY입니다.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FXYZ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삼중적분을 이제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고려해서 Z를 먼저 적분한 거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 D는
바로 XY 평면상의 그림자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XY 평면에 그림자를 비춘 것을 잘 관찰해 볼까요? 위에서 R을 내려다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여기가 세타 이퀄 알파로, 세타 이퀄 베타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R은 이퀄 H1 세타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R은 이퀄 H1 세타로,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R은 이퀄 요 곡선이죠. 요 곡선이 R은 이퀄 H2 세타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R은 이퀄 H2 세타예요. 자, 그러면 세타가 철순값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R이 철순값은 H1 세타에서 H2 세타까지입니다. H1 세타도 여기다 같이 그려보면 요걸 말합니다. 요거. 자, 이제 요 영역이 바로 D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D인데요. 보다시피 D라는 영역을 이제 우리는 모양을 잘 보니까 부채꼴의 일부분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D라는 영역이 직교좌표계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극좌표계를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 D라는 영역을 여기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를 직교좌표계가 아닌 극좌표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R이 철순 값의 범위는 H1 세타, 작은 곡선, 그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은 H1이죠. H1 세타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파란색 H2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세타 철순 값의 범위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역 D가 직교좌표계가 아닌 극좌표계를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도형이라면요. 자, 그래서 D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요게 바깥에 있는 이중적분은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보다시피 세타는 상수 범위가 되니까 바깥으로 적분할 것이고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R은 변수관이죠. 그래서 R을 먼저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H1 세타에서부터 H2 세타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는 이미 U1 그리고 여기는 U2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얘네들을 잘 관찰해 보면 XY 평면상에서 이미 영역 자체가 XY 평면상에 속하는 영역 자체가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극좌표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피적분함수도 역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피적분함수도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그리고 Z는 그냥 Z입니다. 그리고 이제 DZ죠. 직교좌표계와 원기둥좌표계 똑같은 Z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안에 걸 계산이 끝났고요. 바깥에는, 자, 요거는 R에 대한 적분이고요. 바깥에는 세타에 대한 적분인데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는 앞에서 이중적분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의 DA는 DX, DY지만 극좌표계에서의 DA는 뭐예요? R, DR, D세타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R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 여기처럼 괄호를 써서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에 반드시 R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적분을 R을 먼저 하고 세타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 DR, D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 입체 영역 2가 이와 같이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다 표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자 영역 자체가 XY 평면에 투영되는 그림자 영역이 직교좌표계가 아닌 극좌표계로 표시가 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앞으로 이렇게 삼중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dv 값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괄호는 이제 이걸 먼저 합니다 라는 뜻이니까 충분히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괄호를 띄워버릴 거거든요. 괄호를 띄워서 본다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묶어서 본다면 얘네들이 곧 dv 값과 같은 말입니다. 즉 직교좌표계에서의 dv는 dx, dy, dz가 되는데 원기둥좌표계에서의 dv의 값은 보다시피 r 그리고 dz, dr, d세타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극좌표계에서 DV의 개념은 R을 먼저 써서 표시할게요. 그리고 DZ, 그리고 DR, D세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의 DV는 DX, DY, DZ예요. 하지만 이제 원기둥좌표계에서의 DV는 R, DZ, DR, D세타라는 것 이해됐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원기둥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한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요약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이해됐죠? 앞에 그림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설명했던 경우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DV의 값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DZ를 먼저 하고 DA가 RDR, D세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결합한 게 DV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DV라는 것은 그 작은 입체 영역의 기본 요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입체 영역의 기본 요소 값을 요 작은 입체 영역의 그 극한값이 바로 DV거든요. 그래서 DV를 다음같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얘는 직육면체는 아니지만 마치 직육면체처럼 비슷하게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Z축으로부터 자 이제 거리가 X와 평면 사이의 거리가 R이고요. 각 세타가 요만큼 이동하면 D세타를 한다면 위에 살을 내다보면 얘는 마치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바로 D세타라고 표시한다면 그러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곡선의 길이는 R, D세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R, D세타로 표시가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R이었을 때 조금 더 연장한 거를 생각해 볼까요? 요만큼 연장한 것을 우리가 델타 R의 극한값 DR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를 DR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직교좌표계와 원기둥좌표계는 Z값을 똑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높이를 약간의 증가량을 델타 Z의 극한을 DZ라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로, 세로, 높이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외운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 DV 값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곱하니까 R, DZ, DR, D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떠올리면 DV 값을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원기둥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을 계산할 때 DV 값이 R, DZ, DR, D세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2는 원기둥의 내부예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수직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의 안쪽이고 평면 Z=4는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4만큼 되는 수평 평면입니다. 그 아래 부분과 그리고 포물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Z=1-X제곱-Y제곱이니까 이렇게 종 모양 그래프라 얘기를 했었죠.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라 생각해도 되고요. 종 같은 모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XY 평면에다 이렇게 종을 놓은 모양이라 생각했을 때 이 포물면 위와 평면 아래와 원기둥 내부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입체 영역을 그림을 그려본다면 대략 다음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Z=4라는 XY 평면으로부터 수평이 되는 평면이 있고요. 여기가 Z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원기둥이 있고요. 얘네들은 중심축이 Z축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수직 원기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물면이 하나 있어요. Z=1-X제곱-Y제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종 모양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는 4가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영역을 나타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색칠하면 평면 아랫부분, 원포물면 윗부분, 원기둥 내부 영역, 이 색칠한 영역이 바로 입체 영역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입체 영역 2의 모양이 그렇게 됐는데요.
이의 임의의 점에서의 밀도는 원기둥의 축, 즉 Z축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질량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질량. 우리는 앞줄에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다중적분의 응용에서 우리가 질량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밀도가 주어졌을 때 질량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질량 M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질량 M은 트리플 인테그랄 입체 영역을 2라 놨습니다. 그리고 밀도 함수를 rho x, y, z라 하죠. 자, 그리고 dv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피적분함수 1이면 입체의 부피가 되지만 이렇게 밀도 함수가 들어갔을 때 3중적분하면 입체 영역의 질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겠네요. 입체 영역 2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입체 영역 2를 우리는 모양 자체가 원기둥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 R 세타 Z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자, R은 0에서부터 1 사이를 움직이잖아요. R은 항상 XY 평면상에 정상된 XY 평면상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개념이에요. 따라서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 사이를 움직이게 되고요. 세타는 한 바퀴 뺑 도니까 0부터 2파이가 됩니다. 대신 이제 Z값이 달라지네요. Z값은 이 포물면보다 위고 4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면은 이 포물면이고 뚫고 나오는 면은 수평평면입니다. 자, 뚫고 나오는 면은 4를 뚫고 나오고요. 들어가는 면은 노란색 면을 뚫고 들어가죠. 노란색 면은 Z는 이퀄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직교좌표계를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랑 대응을 시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면 자체가 Z는 이퀄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에요. 1 마이너스 R제곱.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입체 영역 2를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밀도 함수는 Z축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었으니까 공간상의 한 점을 X, Y, Z라 놨을 때 원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직선거리죠. 직선거리다 보니까 요 축에서 거리니까 수평으로 잘 살펴보면 높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 정리 쓰면 이 축의 점이 0,0,z잖아요. 임의의 점은 0,0,z에서 xy, z까지 거리니까 요 거리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z-z의 제곱이니까 0의 제곱. 0은 덧셈에 대한 항도니까 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밀도 함수는 이거에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당한 비례상수를 우리가 편의상 K라 나와보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잘 보니까 입체 영역 2가 원기둥 좌표계를 쓸 수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기둥 좌표계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요 왼쪽에다 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해볼게요. 자, 3등적분으로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질량 M을 계산합니다. 입체 영역 2를 원기둥 좌표계로 표시합니다. 변수를 먼저 적분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다시피 Z를 먼저 하겠습니다. 1-R제곱.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은 4예요. 그리고 이제 R과 세타가 모두 상수범위니까 아무나 먼저 적분해도 돼요. R을 먼저 하겠습니다. R은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세타는 한 바퀴 빙 도니까 0부터 2 파이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적분함수도 바꿔야 돼요. 밀도 함수가 확인해 본 결과 로는 K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원기둥 좌표계로 바꾸면 R입니다. 그래서 KR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KR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v 값을 계산해야 되죠. 이 dv 값은 R, dz, dr, d세타예요. 그래서 이제 dv 값 R 그리고 z를 먼저 했었죠. 그 다음에 R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타를 나중에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질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K는 비례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인텔 0부터 2파이까지. 자, 이제 K 바깥으로 나오고요. R 제곱도 Z에 대해 적분할 때 상수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R 제곱.
그러면 K, R 제곱은 다 K는 아예 나갔고요. R 제곱은 요 Z에 대한 적분에서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P 적분하면서 1이고 1을 적분할 때는 구간의 길이가 같으니까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dr d 세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도록 하죠. 여기다 마저 정돈해 볼까요? K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안에 어디를 봐도 세타가 없어요. 구간에도 세타가 없죠? 그럼 이거 어차피 계산해봤자 R에 대해 적분하면 뭔가 상수가 나오고요. 세타 입장에서 이거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적분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인테랄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라는 적분과 인테랄 0부터 1까지 이거 좀 정리한 다음에 쓰겠습니다. 4에서 1 빼니까 3이죠. 3R의 제곱, 3R의 제곱하고 마이너스면서 플러스니까는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이니까 R의 4승 이거예요. 그래서 3R의 제곱 플러스 R의 4승 그리고 DR 이 두 개의 적분의 곱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앞에는 K가 있고요. 자,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니까 여기 2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금방 적분이 되죠. 자, 이제 적분하면 R의 3승이고요. 플러스 이건 5분의 R의 5승이 나옵니다. 5분의 R의 5승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예요. 그럼 K 여기는 2파이가 있고요. 1을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 빼면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5, 5분의 6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5분의 2, 6, 12 그리고 파이 2, 6, 12 파이 그리고 K가 있군요. 그래서 질량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삼중적분을 계산할 때 직교좌표기를 할 것인가 원기둥좌표기를 할 것인가 등등 그런 것만 잘 고민하면 되고요. 질량을 구하는 정의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보통 원기둥좌표기는 그럼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하면 입체 영역이 아예 원기둥과 관련되어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XY 평면에 그림자를 비친 것이 원이나 원의 일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극좌표로 표시가 가능한 그런 경우라면 원기둥좌표기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복적분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중적분입니다. 직교좌표기에서의 삼중적분인데요. 되게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교좌표에서 그냥 적분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에 거를 어떻게든 간에 적분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다음 적분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좌표계로 바꿔서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반복 적분의 구간을 집합 영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위의 살을 내려다본 영역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예요. y가 취할수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을 살펴본 결과 y는 루트 4-x의 점은 원이군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에요. 그래서 위는 상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는 하반원이 이렇게 있어요. 손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좀 삐뚤었습니다만 얘가 바로 y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4-x죠. 얘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노란색 y는 이퀄 루트 4-x제곱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따라서 바깥에 있는 xy 영역만 놓고 본다면은 이건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판 내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판 내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면은 여기고 나오는 면은 여기군요. 즉 z는 이퀄 루트를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z 이퀄 2를 통과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그려져야겠군요. z는 이퀄 루트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원뿔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z는 이퀄 루트는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z는 이퀄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공면이에요. 원뿔면입니다. 근데 이 원뿔면이 계속 뻗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z 이퀄 2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z 이퀄 2라는 이렇게 밤색으로 표시한다면 z 이퀄 2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 영역은
들어가는 면은 초록색이고 나오는 면은 이 밤색으로 되어 있는 수평 평면을 뚫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켰을 때 이 두 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 둘을 같이 놓고 풀면 루트 이퀄 2예요. 양변을 접하니까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 2가 되는 원. 얘를 XY 평면으로 투영을 시키니까 바로 바닥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원을 위에 살을 내다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됐네요. 입체는 바로 요 색칠한 부분입니다. 요거. 얘가 입체 영역 2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던 반복 적분을 보고 어느 영역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입체 영역을 잘 보니까 이 영역 자체는 원기둥 모양은 아닐지라도 입체의 그림자 부분이 보다시피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중적분이니까 당연히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풀려면은 입체 영역을 원기둥 좌표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체 영역을 원기둥 좌표계로 표시한 다음에 이 삼중적분을 원기둥 좌표계로 바꿔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영역을 2라 놓겠습니다. XYZ로 표시하지 않고 이제 R, 세타, Z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고요.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한 바퀴 빙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면은 이 초록색이고 뚫고 나오는 면은 이 밤색을 뚫고 나옵니다. 이 수평 평면을 들어가는 면은 Z 이퀄 루트는 Z 이퀄 R과 같잖아요. 앞에서 예제 2번에서 했던 형태네요. 자, 이제 Z는 이 뚫고 들어가는 면은 Z 이퀄 이게 R이거든요. R을 뚫고 들어가고 뚫고 나오는 면은 Z 이퀄 2를 뚫고 나옵니다.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저 적분을 인테그랄 약자를 써서 편에서 I라 써볼까요? 그러면 다음같이 극좌표계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것은 직교좌표계에서 사용했던 DV의 개념이고요. 원기둥 좌표계에서 사용하는 DV는 R, DZ, DR, D세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P적분함수를 바꿔야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V 값을 바꿀 때 R, 그리고 DZ, DR, D세타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Z를 먼저 적분할 겁니다. Z는 들어가는 면은 R, 나오는 면은 2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Z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R을 하니까 R은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는 0부터 2파입니다. 자, 이제 얘를 반복 적분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R 3승을 Z에 대해 적분할 때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R 3승 2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2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제 Z는 적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DR, D세타가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이거 잘 보면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하네요. 이 안에 P적분함수랑 구간을 봐도 세타가 없습니다. 그럼 세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적분의 곱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전개해서 계산할게요. 2R의 3승, 2R의 3승, 마이너스 R의 4승 DR입니다. 2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했으니까 이건 2파이가 되고요. 자, 이제 얘를 계산하도록 할까요? 2R의 3승을 적분합니다. 여기다 2를 더해서 역술치하니까 4분의 2는 2분의 1, 그리고 R의 4승, 2를 더해서 역술치하니까 5분의 1, R의 5승, 그리고 구간 0부터 2까지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얘를 계산하기만 하면 되네요. 2의 4승이니까 2는 4, 4, 4, 16을 일어났으니까 8이 될 것이고, 자, 이제 2의 5승이죠. 5분의 2의 5승이니까는 2는 4, 4, 4, 16, 32가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해볼까요? 2파이가 있고요. 5로 통분하니까 5, 8, 40에서 30을 빼니까 8이 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니까 5분의 16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보다시피 직교좌표계에서 적분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을 텐데요. 이렇게 입체 영역의 그림을 그려본 뒤에 주어진 집합을 극좌표계, 원기둥 좌표계로 바꾼 뒤에 이렇게 직교좌표계로 주어진 삼중적분을 원기둥 좌표계의 삼중적분으로 바꾼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DV가 직교좌표계에서는 DX, DY, DZ지만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R, DZ, DR, D세타라는 것, 이 점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교재 연습 문제 보면 더 많은, 더 다양한 형태의 원기둥 좌표계로 바꿔서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삼중적분을 직교좌표계가 아닌
원기둥 좌표계로 바꿔서 푸는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원기둥 좌표계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좌표계로서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삼중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